machine, you animal! He was a good man! He knew too much about our Russian operations. He had to die, and now you die too. 날 것 그대로 라이브 토크 뉴스 헌터스 시작합니다. 첫 순서 이슈박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 본 이 영상, 브래드 피트랑 톰 크루즈 싸우는 거 난리더라고요, 요즘. 맞아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두 사람이 영화를 찍었나라고 그러니까요. 놀랐었는데 이게 작년만 해도 생성형 AI로 만든 영상들 진짜 좀 부족하다. 맞아요. 아직 갈 길이 멀다 했는데 완전 달라졌습니다. 이게 불과 두세 달 전 얘기예요. 네. AI는 오늘 보는 AI가 가장 후진 AI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 발전이 빠르고 지금 앞서 보신 영상 때문에 할리우드와 주요 영화 스튜디오까지 저작권 문제를 거론하는 등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관련 내용 과학자 곽재식 작가 또 윤성훈 영화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곽 작가님, 과학자시잖아요. 네. 먼저 지금 저희가 본 이 영상을 만든 AI가 미국도 아니고 중국에서 만든 AI란 말이에요. 시댄스. 네. 이게 근데 사실 이런 영상 만드는 AI 많았잖아요. 네네. 구글에서도 만들고. 네. 뭐 때문에 난리인 건지 중국에 누가 만든 건지 궁금합니다. 중국의 그 바이트 댄스라는 회사가 있죠. 틱톡. 쓰지跳动. 예. 네. 네. 틱톡이라는 말씀하신 짧은 영상을 주로 올리는 그 SNS 운영하는 회사로 전 세계적으로 큰 현금을 벌어들인 그런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에서 말씀하신 시댄스라고 하는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1.0, 뭐 1.몇 쭉 만들어 오고 있는데 이번에 2.0을 발표를 한다라고 네. 했었는데 2월 11일 날이죠. 아일랜드 출신의 영화인인 로빈슨이라는 분이 방금 그 영상을 공개를 하면서 자기 SNS에 올렸는데요. 이게 할리우드 쪽으로 미국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댓글이 한 뭐 700개 가까이 달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두 줄 정도 간단하게 그냥 뭐 둘이 싸우는 영상 좀 만들어줘 하는 정도로 간단하게 올렸는데 굉장히 질 좋은 영상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기존에 사용했던 것 대비 너무나 쓰기 편하고 질이 좋아졌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고 이게 워낙에 많이 관심을 받다 보니까 이게 지금 중국에서 제한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을 뿐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거에 피싱 사이트들이 많으셨어요. 아, 시댄스 사이트요? 2.0 하는 법. 여기에 들어오시면 시댄스 2.0 하게 해드립니다. 네네. 근데 들어가 보면 사기 사이트들이고 이런 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혹시 여러분이 방송 보시고 흥미가 생기셔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혹시 속임수 사이트가 아닌지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네요.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명령어를 굉장히 간단하게 입력을 해도 지금 톰 크루즈 싸우는 모션은 평소 톰 크루즈의 모션을 그대로 갖다 쓴 것 같은 정도예요. 네. 이 정도로 영상을 만들어준다. 이게 기존의 AI들과 다른 점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더 발전된 부분이 있다라면 기술적으로 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자세한 그런 기술적인 자료는 아직 많이는 안 나왔기 때문에 짐작을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좀 많기는 합니다만 네. 일단은 그 책정하는 비용이라든가 실제로 영상을 만들어냈을 때 영상이 얼마나 튀어나오는지 이런 걸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은 수준의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돈은 덜 들고 유료 서비스니까 네. 돈은 덜 들고 영상은 더 빨리빨리 생성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뭐 손해보면서 바이트 댄스에서 이거를 돌리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미국의 초대형 IT 기업보다 바이트 댄스가 더 뭐 자원이 넉넉할 리는 없으니까 더 효율적인 거를 개발한 거겠거니라는 그런 좀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죠. 네. 더군다나 영상이 만들어지는 정도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오류도 더 없거니와 오디오라든가 이런 거하고 동기가 잘 되는 거, 소리하고 잘 맞춰서 어우러지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하거든요. 특히 입모양 같은 거 맞추는 거 이런 네. 거 하기가 사실 애니메이션 만드시는 분들 되게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그렇죠. 이런 게 상당히 자연스럽게 나온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감탄하고 있는 걸로 이게 이제 뭐 AI 업계에서는 멀티모달 이런 말 쓰기도 하는데요. 네. 입력 받는 거를 정해져 있는 한 가지 방법,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력 자료를 건네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사진을 준다든지 내가 갖고 있는 딴 영상을 주면서 네네. 이거를 바탕으로 좀 수정을 해가지고 혹은 네가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봐라 라고 하면 그거를 잘 만들어주는 기능 쪽으로 좀 강화가 돼 있다. 이것도 예전에 딴 AI 프로그램에서 어느 정도 하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기능이 있어서 훨씬 더 강화돼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그래서 그 웹툰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걸 보고 정말 놀랐거든요. 웹툰을 떠올리셨군요. 네. 저는 이제 저는 이렇게 하면 저 별로 나이 많이 들지도 않았는데 40년 전에 85년인가에 보면 네. 아하의 노래 Take On Me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Take On Me 하는 노래 있었는데 뭔 노래인지 뮤직비디오가 진짜 아이코닉해져. 어. 만화를 보고 있는 어떤 여성이 있는데 만화가 움직이면서 만화 속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이 아하 그룹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그 뮤직비디오가 되게 유명했었는데 네. 그게 현실로 펼쳐질 수 있는 시대가 드디어 40년 만에 온 거죠. 만화를 던져주면서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걸 만들어봐라 네. 라고 하면 만들어주는 시대가 드디어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그런가 네. 하면 몇 달 전 또 AI로 만든 그 틸리노우드라는 AI 여배우가 등장을 하면서 할리우드가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배우 뭐 수준이 아니라 영화 한 편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더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할리우드 제작자들이 반발을 하고 나섰어요. 어떤 것들이 좀 우려돼서일까요? 일단 뭐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은 이렇게 한 사람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에 대해서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뭐 할리우드가 100년 넘게 만들어온 시스템이라는 거는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서 또 그만큼의 수익을 얻어가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제는 뭐 한 사람이 영화를 만들어서 이제 뭐 배급까지 할 정도니까 이제 네. 그런 기술을 반가워할 리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AI가 학습하는 것이 본인들의 영상이라는 겁니다. 본인들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그 영상물들에 대해서 저작권 소송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분 나쁘죠. 내 걸 맘대로 갖다 쓰면은. 네, 지금 저희 방금 영상에서도 그 여배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네. 정말 그냥 사람이라서 이질감이 없어요. 네, 그냥 모르겠는 정도인데요. 자, 일단 현재 시댄스는 중국에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미국이 쉽게 들어오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도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말은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훌륭하다라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뭐 이 바이트 댄스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바이트 댄스 쪽에서는 이게 할리우드의 자기 초상권을 침해했다라는 쪽으로 배우들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쪽으로 반발이 제일 심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네. 누가 봐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이쪽으로 대응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함부로 남의 얼굴을 가지고 특히 공개된 유명인의 얼굴을 가지고 영상을 많이 생성하지 못하도록 제재 조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겠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할리우드에서 이렇게 좀 걱정하고 반응을 좀 강하게 보이는 게 좀 어느 정도는 타당할 만하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네. 이게 할리우드의 여러 CG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장 좀 비상이 걸리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배우들 입장에서도 이게 조금만 더 발전하면 예를 들어서 짤막한 광고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유명 배우들은 자기의 스케줄에 달려있는 그 시간을 얼마를 받고 파느냐라는 걸로 사실은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공지능으로 만들면 초상권만 팔면 내가 직접 출연할 필요는 없잖아요. 탐 크루즈나 브래드 피트 같은 사람들이 돈 뭐 500만 원만 내면 내 영상 따가가지고 내 얼굴 따가가지고 당신 광고 마음대로 만들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신인 배우들이 어떻게 진입을 할 거냐. 네. 다 유명한 알려진 얼굴들만 쓰지 않을 거냐. 혹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좀 활성화되면 나중에는 영화 감독들이 영화를 찍기 전에 이렇게도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고 다양하게 만들어 본 다음에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대로 찍을 거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러면 이제 배우들 보고 저대로 좀 연기를 해달라고. 이 톰 크루즈 보고 브래드 피트 칠 때 그렇게 좀 힘없이 치지 마시고 AI가 치는 것처럼 저렇게 네. 쳐달라고 하게 되면 연기자로서의 나의 위상은 어디인가 뭐 이런 것까지 고민하게 되는 거죠. 현타가 오겠네요. 그런 세상이 오면. 고민이 좀 깊어지는 네. 부분입니다. 아니, 평론가님, 지금 이제 작가님이 저작권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바이트 댄스에서는 뭐 그걸 우리가 잘 처리하겠다라고 하지만 전 세계에서 중국 기술을 곱게 보지만은 또 않잖아요. 네. 또 영화인으로서도 그렇고 이 좀 저작권에 대한 규제를
이 시댄스라는 AI에 좀 더 강하게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시댄스뿐만이 아니고 이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제하는 법률은 반드시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잘 알려진 그런 배우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이제 시작할 때 봤었던 그런 영상을 보면서 아 저거는 분명히 어떤 초상권의 침해가 있는 영상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는 있잖아요. 먼저 걱정해 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저처럼 뭐 이제 영화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저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의식도 가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일반인들의 얼굴을 가져다가 쓴다면은 허락을 받지 않고 쓴다면은 그건 더더욱이나 큰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로 이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또 잠잠했던 딥시크가 다음 주에 새 모델을 낸다고 하는데 그 등장했을 때 정말 그 시장에 있었던 사람들 다 놀래켰단 말이죠. 이번에도 좀 그런 효과를 불러올까요? 조금 미지수긴 해요. 아. 예, 그러니까 딥시크가 잠잠하기만 했던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시댄스 같이 이렇게 워낙 화려한 게 많이 나오고 네. 또 중국은 춘지에라고 하죠. 설날 전후로 해가지고 이상하게 이런 기술적인 거 화려한 걸 보여주는 게 어느새 몇 년 사이에 좀 전통처럼 된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근래 뭐 로봇이 뭐 이렇게 뭐 날뛰는 그런 네네네. 모습을 공연으로 보여주고 네. 또 눈길을 많이 끌다 보니까 그런 화려한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딥시크가 약간 뭐 좀 조용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1년간 딥시크가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신기한 걸 정말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아, 그래요? 딥시크가 뭐 V3.2를 내놓으면서 성능이 더 좋아졌다. 뭐 딥시크에서 뭐 OCR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특이한 기술을 보여줬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많은 충격을 줬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딥시크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제일 중요한 요소 이런 기술들을 자기만 갖고 있는 비밀 기술로 숨겨놓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을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개 기술로 내가 하는 거를 따라하면 비슷하게 여러분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라는 형태로 이거를 계속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 딥시크의 가장 놀라운 점이기도 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어느 그러니까요. 정도의 그런 어떤 기술적인 깊이가 있으면 이런 걸 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열린 미래를 꿈꾸고 있는가라는 것 때문에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이번에 딥시크 V4 새 버전이 나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설날 전에 중국 춘지에 전에 이거를 발표를 해가지고 또 한 번 1년 만에 놀래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서 생각보다 조금 어렵나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흐름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의 결과는 보여줄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뭐 미국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뭐 첨단 GPU 같은 것도 많이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 뭔가 신기한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떤 좀 노력이 있는 걸까요? 이런 개발이 가능한 이유. 이게 한 네. 30년 전, 40년 전부터 중국에서 내려오는 공산당 시절부터 내려오는 속담이 있는데요. 네. 위에서 지시가 있으면 아래에서는 대책이 있다. 이런 중국에서 내려오는 속담이 있죠. 네. 미국에서 뭔가 제재를 걸면 그거에 대한 대안, 어떻게든지 피해 나가는 방법들을 중국에서 계속 개발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장을 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네. 특히나 요즘 눈에 띄는 중국 회사로 혹시 이제 삼국지 소설 읽어보신 분들은 합비라는 도시 아십니까? 잘 알죠. 네, 합비 이제 네. 이 양자강 변에 있는 네. 도시로 여기서 조조하고 송건이 치열하게 싸우는 내용으로 그랬죠. 삼국지에 나오는데 네. 이 합비라는 도시에 중국 최대의 CXMT라고 하는 거대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네. 합비에서 돈을 엄청나게 대가지고 키운 회사예요.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가 생긴 지 지금 한 10년 됐는데 계속 크게 이익을 못 봤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메모리 가격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흑자를 막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기회를 잡았다. 이제 한국 업체를 본격적으로 추적해 오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중국 업체에서 다양한 방법의 여러 가지 국산화 전략이라든가 우회 전략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최신형 메모리인 이 HBM을 최대한 안 쓰고 이런 인공지능을 많이 하는 방법 기술 개발 이런 것도 막 해다가 공개하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것도 또 놀라운 점이었죠. 딥시크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 업체들이 이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차근차근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시간 지연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중국 업체들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무섭게 따라오는 거는 뭐 현실이고 앞으로도 계속 따라올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 속도감이 뭐 어마무시하기 맞아요. 때문에 참 궁금하기도 하고 네, 신기하기도 한데요. 뭐 꼭 시댄스가 아니더라도 이미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뭐 AI 활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뭐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네. 네. 그래서 또 영상이나 CG 제작 단가도 많이 낮아졌다고 하던데 네. 좀 어떻습니까? 좀 거부감이 있는데도 이렇게 AI를 계속 활용하는 건 아무래도 비용 절감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일단은 영화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못 만드는 이유는 결국 비용 때문인데 네. AI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시켜 주니까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CG라는 것이 있지만 벌써 과거라고 과거라고 표현을 해버렸네요. 네. 네, 과거는 아니고 지금도 이제 CG를 많이 활용하지만 CG는 이제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또 많은 인력들이 드는 반면에 이제 이런 AI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도 그냥 프로그램 비용만 들이면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 그리고 뭐 시간 절약도 역시 비용 절감의 일부니까요. 영화판에서는 그렇게 그런 이유들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CG 쪽도 AI가 인력을 대체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CG 사실 이제 뭐 AI가 아직까지는 이제 CG를 넘어서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한 것들을 보여주려면은 CG의 그 프로그래머들을 써야 되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여건이 따라주지 않을 때는 이제 AI가 대체가 될 수 있는 거죠. AI로. 네. 네. 자, 지난해 10월이죠. 국내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영화가 나왔습니다. 영화 중간계 잠시 보시겠습니다. 춘천을 떠들게 됐네. 세상에 떠돈 영혼들이 정이 아닐 거지. 이제 끝이야. 저승사자들의 왕. 그가 올 거야. 네. 저게 다 AI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는 직접 그 극장에서 봤는데 아주 흥미진진하게 봤던 경험. 그렇습니까? 흥미롭다 하면서 흥미롭다. 네, 맞습니다. 네, 저기서는 지금 이제 배우들은 다 실제 배우들이죠. 우리가 아는 네네. 배우들이 연기를 했고요. 이제 공간 확장이라든가 액션 시퀀스 그리고 이제 크리처들 같은 경우에 다 이제 AI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뭔가 그냥 이제 첫 시도고 해서 신기하기도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 방송계에서 많이 사라진 업종이 또 재연 배우거든요. 네, 참 슬프기도 하는데 또 재연 씬을 전부 AI로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배우 개런티가 지금 뭐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에서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배우 개런티도 조정이 될지 아니면 네. 향후 시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I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네. 비용 절감이다 보니까 개런티가 높은 배우들로서는 좀 위기감을 느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탑 배우들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내 얼굴 한 번 쓰는데 얼마 줘 이렇게 초상권을 이렇게 네. 금액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연기자라는 직업이 이제 사라지는 단계가 오는 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 AI가 만든 이미지의 배우들이 활약하기 시작한다면은 지금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 네, 연기자 지망생들 같은 경우에는 연기를 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연기자란 직업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는 제작사 인력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안 없어질 것 같았던 연기자도 없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최근에 만난 감독님의 경우에 이제 AI 영상들을 많이 보고 배우들은 아직 조금 어색해서 AI 기술이 그렇죠. 네. 그래서 당분간 배우는 안 없어질 것 같은데 연출은 기성 감독들보다 잘하더라 AI가. 그래서 감독이라는 직업이 더 먼저 없어질 것 같다. 감독이 먼저 없어진다. 그런 어떤 위기감을 표현하셨긴 한데 정말 너무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네. 배우에게도 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중간계도 배우는 뭐 진짜 배우들이었으니까. 그럼요, 네.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지만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자, 곽 작가님 오늘 코스피가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5,800을 뚫어버렸는데 역시 오늘 제가 여기 처음 출연했을 때인가 두 번째 출연했을 때인가 반도체주 사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어머, 그렇죠. 그랬군요. 그때 사셨으면 한몫 잡으셨을 텐데. 사셨습니까? 사셨습니까? 네. 자, 그 얘기는 씁쓸하니까 나중에 다시 하고. 네. 근데 오늘도 역시 반도체주가 약간 하드 캐리를 했다 우리 주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가 이렇게 뜨는 것도 결국은 이런 AI 때문이에요. AI 거품론이 나오면서도 반도체가 뜨거운 건 결국 이렇게
뭐 잊혀질만 하면 놀라운 새로운 AI 기술이 발표되기 때문이 아닌가 한데 이번 이 시댄스가 세계를 놀래킨 것도 이 뉴욕에서부터 불어오고 있는 반도체 거품론을 다시 좀 잠재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반도체 업체에게도 또 기회일까요? 저는 기회가 되는 쪽으로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요즘 예전에 우리 한 20년 정도의 경험과는 다르게 중국 기술이 세계 정상권에 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태도를 바꾸고 과감하게 중국에서 배울 거는 배우려고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좀 전향을 할 필요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 세계에서 중국 사람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접근하려는 태도 전환을 한다면 더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각해보면 조금 아쉬운 게 중국에서 최근에 개발된 것 중에 우리가 잘 배워온 게 탕후루하고 마라탕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AI 기술이나 이런 새로운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많이 배워서 우리나라의 기술을 더 살찌우는 쪽으로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딱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